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용초사 제2기 5차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중반전을 넘었습니다. 금년에는 1월 달에는 구정이 있어요. 스케줄을 좀 빨리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장 방광 전립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또 RP원에서 하는 초음파 워크숍에 참여하셨습니다. 참여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느낌이 처음이었습니까? 몇 번째? 어때 느낌은요? 잘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랬어요? 누가 옆에서 저 참가 선생님 중에서 잘한 분이 많다는 뜻입니까? 네, 그것도 많고, 그 강의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잘하셨죠. 선생님도 그렇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강의도 하시고 또 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앞으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P원에 다음에도 2월달도 꼭 참여하십시오. 카페 햄버거도 샌드위치 맛있게 먹었습니까? 샌드위치 먹고 푸짐합니다. 커피도 맛있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신장 방광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임상 개업해 보시면 생각으로 할 기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종병이 있거나 또는 대학에 있을 때는 초음파가 하고 실제로 개원해서 프랙티스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종병에 있을 때는 간 초음파, 췌장 초음파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개업하면 무슨 초음파가 많으냐면 소화관 초음파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배 아파 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는 저도 그렇지만 소화관 초음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초음파가 생각외로 환자가 많습니다. 저는 내과 집안도 이 환자들을 보면 신장 질환이 생각외로 많거든요. 전립선. 그래서 내가 신장 초음파에서 병으로 발견해가 종병에 보내거나 또는 비뇨기과에 많이 보내게 되죠. 내하고 비뇨기과는 내가 일방적으로 비뇨기과 도와주는 체질입니다. 나는 비뇨기과에 신장 질환이라든지 신결석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비뇨기과 내한테 보내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있어요.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에 가면 저한테 제일 잘해줍니다. 저하고 산부인과하고도 사이가 좋죠. 우리가 산부인과 질환 발견해가 보내주고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내한테 또 환자를 보내줍니다. 서로 상호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저하고 이비인후과는 별로 사이가 좋습니다. 서로 같은 영역을 싸우니까요. 신장 초음파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의 우선은 신장 초음파 스캔법이죠. 신장 초음파 스캔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장축상, 단축상이죠. 요렇게 슈파인에서 하기도 하고 데쿠피터스에서 하기도 그렇게 요렇게 장축상인데 요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 초음파 스캔하면 신장의 장축상은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신장이 나오고 요렇게 신장이 여기 장축상이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신장의 하극이고 이게 상극입니다. 어퍼폴이죠. 상극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장의 아나토미를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신장의 초음파의 아나토미를 보면 이렇게 신장의 초음파 아나토미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신우죠. 펠비스고 이쪽이 심배가 됩니다. 카릭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저에코 부분이 있고 저에코 부분이 있고 요거는 고에코죠. 그래서 고에코 부분은 피질이 되고 저에코 부분은 수질이 되죠. 그리고 요 중심 에코 복합절 센트럴 에코 컴플렉스 요거는 강한 고에코로 나옵니다. 고에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우리가 수질이 저해코되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수질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저해코인데 이렇게 돼 있죠. 이 수질이 저해코입니다. 저해코로 보는 것은 여기에 추불이 있는 거죠. 컬렉팅 닥터가 이렇게 추불이 있습니다. 추불이 있고 추불에는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간이가 되는 거죠. 호모지니어스한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고 추불라스 이렇게 초음파 비미 투과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콜텍스 피질은 고에코로 보이죠. 피질이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피질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글로메룰스 사구체가 이렇게 글로메룰스는 혈관이지 않나요? 캐피러리 혈관이 있는 사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튜블이 있죠. 프록시말 컨버레 튜블, 디스탈 컨버레 튜블이 있습니다. 근위곡세뇨관, 근위곡세뇨관, 원위곡세뇨관, 프록시말 원위곡세뇨관이 있습니다. 세뇨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커넥티브 티슈가 있죠.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이걸 통과하면서 반사를 많이 했죠. 사고체하고 근위곡세뇨관하고 원위가 커넥티브 티슈, 헤테로지너스한 조직이 있죠. 그래서 반사를 많이 가 고에코로 됩니다. 자, 그러면 소아에서는 어떠냐? 소아에서는 피질이 그렇게 고에코로 안 보입니다. 조금 저에코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면 소아에서는 성인에 비해서 피질이 고에코로 안 보일까요? 글로메룰스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똑같은데 발육이 덜 돼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메룰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반사가 적게 되는 거죠. 글로메룰스가 많으면 반사가 많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근위곡세뇨관, 원위곡세뇨관 보면 원위곡세뇨관은 좀 직경이 넓고 근위곡세뇨관은 직경이 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키드니에서 가장 많은 튜머가 리날셀시이죠. 리날셀시는 어디서 생기는 튜머입니까? 오리진. 생각 안 해봤죠? 튜브인데 어디서 생겼습니까? 프록시말 컨버레 튜브에서 주로 생깁니다. 여기서 생깁니다. 코로나에서 생기는 튜브가 아닙니다. 프록시말 컨버레 튜브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심에코 복합체.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로 되는 원인은요. 자,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우가 이렇게 있고 신배가 있고 신우 신배를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혈관, 림프관, 그 다음에 소프티슈, 연부 조직 이런 것이 있게 되죠. 연부 조직, 그럼 지방, 연부 조직에 주로 지방 이런 게 둘러싸고 있죠. 신우는 안에 소변이 들어 있잖아요. 신우 튜블이 있고 주위에는 파이브로 티슈, 팻, 림파틱 닥터, 혈관이 줄을 싸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초음파 빔이 이 신우를 통하면서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첫 번째 시간에 않게 했습니까? 초음파는 매질에 틀리는 물질을 통할 때 강한 반사를 해서 고에코를 만든다. 그렇죠? 그렇게 고에코가 되는 거죠. 딱딱해가 고에코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혈관이나 림프관이나 연부 조직이 증가되면 에코제네시스가 어떻게 될까요? 더 늘겠습니까? 가령 신우주의 팻이 어큐뮬레이션이 나이가 들면 신우주의 팻이 많이 증가되죠. 그러면 에코제네시스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내려가죠. 저번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게 이제 초음파는 상대적이다. 우리나라 달리기 400m 계주에 1등하는 애가 미국 대표팀의 400m 계주에 대표팀에 참여하면 미국 대표팀은 우승은커녕 예선도 당연하죠. 잘 뛴데 우리 선수가 다 쳐져버리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에코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끔 보면 이런 게 나오죠. 키드니가 이렇게 있는데 중심 에코 복합체 안에 저에코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방신후 낭종이라고 하는데 방신후 낭종 중에서 림프관이 확장이 돼 버리면 에코가 오히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장 초음파를 볼 때 장축상을 먼저 봅니다. 장축상을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중심에서 중심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후루를 밑으로 내려가 하극 부분을 보고 다시 중심 부분을 보고 하극 상극 부분을 봅니다. 상극 부분을 볼 때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아데날 글랜드 부신을 보게 되죠. 부신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부신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여기 부신이죠. 여기 진짜 부신이고 요 주위에 고에코는 폐시입니다. 부신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 고에코 보이고 부신은 저에코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정상일 때는 보일랑 말랑 하지만 이게 커지면 이제 종괴로 보이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초음파 검사하다가 선생님 쪽에 질문이 오는 게 많습니다. 질문 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요게 이제 상극이나 하극에 보면 요런 게 보여요. 시스터처럼 보입니다. 상극. 요거는 뭐냐면 신장의 상극에 파필라가 합쳐져가 이렇게 돼요. 컴파운드 파필라죠. 컴파운드 파필라. 여기 왜 생기냐면 신장의 발생으로서 신장의 한 개가 분열되어 그런 게 아니고 16개 내지 14개의 쪼가리가 붙은 거죠. 융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쪼가리들은 다 완전한데 여기는 쪼가리가 작죠. 작으니까 여기 이제 뭉쳐져 가지고 파필라가 요 컴파운드 파필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마치 시스터처럼 낭성변변처럼 보입니다. 낭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스터 양으로 보이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이걸 낭종으로 오해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은 위에 그 밑에 합쳐져 가지고 붙게 되는데 여기 붙을 때 정확하게 딱 붙지를 못합니다. 빼따가이 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 콩팥이 모양으로 보시면 요렇게인데 요렇게 고에코 부분이 보입니다. 요거는 콩팥이 정확하게 붙지를 못해가 그 사이에는 신실질이 없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정셔널 파렌키멀 디펙트, 즉 정셔널 파렌키멀 디펙트입니다. 정셔널 요게 붙는 부분에 신실질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이런 것이 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에 볼 때 가끔 이제 아노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심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수질이죠. 수질이고 요거는 피질이죠. 그렇게 피질이 중요하죠. 그로메룰루스하고 이런 게 있고 수질은 튜볼이 있고 요 사이에 있는 걸 버팅 칼럼이라고 하죠. 버팅줄. 건물로 말하자면 여기 1층이고 여기 2층이고 요거는 중간 기둥이 됩니다. 중간 기둥은 뭐가 겁니까? 건물에도 중간 기둥이 중요하죠. 배관이 다 들어가지 않나요? 배관 파이프하고 다 들어가지 않나요? 배관이 중요하죠. 그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신장으로 열로 혈관이 요렇게 배관이 들어가가 혈관이 요렇게 가고 있죠. 버팅 칼럼에는 그걸로 혈관이 배관이 들어가는 구조물입니다. 기둥이 되는 거죠. 때로는 여기 버팅 칼럼이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파먹은 듯이 이래 보이대. 이걸 버틴주 비유라고 하죠. 많이 보입니다. 비유. 버틴주 비유죠. 보면 요 버틴주 비유는
안으로 파먹었는데 에코제니시티가 똑같죠. 콜텍스가 똑같고 여기로 칼라 도플러를 떼어보면 혈류가 정상 혈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건 정상이죠. 우리가 종괴냐 정상이냐 감별하는 칼라 도플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신장에 종괴가 있다면 칼라 도플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류가 이렇게 밀리게 되고 거기에서 춤을 어떠면 혈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류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 부분이 아닌 거죠. 이런 버틴주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이제 말이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 보면 신장이 이제 위하고 아래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붙어 각각 따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이렇게 보면 위에 어퍼하고 로우가 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유레터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고 때로는 각자 따로 또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신장 방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요걸 이제 더블 유레터 그렇죠.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장에서 보면 신장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스유키드 신장이 이렇게 돼가 어퍼 쪽 두 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요걸 호스유키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신장에 붙어봅니다. 네. 그러면 신장이 각도가 내측으로 이렇게 제법 많은 단어말입니다. 더블 유레타 호스유키드니 그 다음에 이런 정션화 파렌키말 디펙터 버틴주비어가 신장에서 굉장히 흔히 보는 아노말이 정상이죠. 아노말이죠. 그 다음에 신장을 보다 보면 이렇게 신장이 이렇게 오돌도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페탈 로뷸레이션을 합니다. 페탈 로뷸레이션. 원래 신장이 이제 만들 때 쪼가리가 합쳐지는데 여기 이제 맞춰지고 난데 시야계를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불량품이죠. 그런데 뭐 펑션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장의 아노말리 중에서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단봉 낙타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낙타혹. 이게 이제 신장은 어디에 생깁니다. 펠비스에 생기죠. 여기에 생겨가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은 리버에 걸려버리고 왼쪽은 스프린이 걸리죠. 그렇게 신장의 높이가 어느 쪽이 더 높은가? 왼쪽이 더 높죠. 그리고 크기도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크죠. 그렇죠. 이게 신장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어센딩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프린에 딱 걸려버리죠. 스프린이 이렇게 있다면 스프린에서 딱 걸리면 신장이 이렇게 돌출. 여기는 컴프레션 되는데 이쪽은 돌출하죠. 이런 게 호스, 단봉 낙타홍, 드로메드리 흠프라까지 흔히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이제 알아야 되냐면 혹시 이것이 돌출한 부분이 신종양이냐 그러면 감별을 해야 되죠. 감별하는 방법은 이것은 칼라를 띄어보면 정상 혈류로 지나가면 드로메드리 흠프고 만약에 종괴가 이런 식으로 보이면 종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는 칼라 도플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신장의 장축상 하다가 질환 이야기를 했네요. 단축상을 보게 됩니다. 단축상은 제일 중요한 게 하일룸입니다. 하일룸. 신장에 보면 신장이 이렇게 단축 오른쪽 신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트 레날 베인이 있고 여기 IVC가 여기 있죠. IVC로 들어가고 그 밑에는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아올타에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베인이 위쪽에 있고 아트리가 밑에 있고 그 밑에 유레타가 있습니다. 유레타.
유레터가 있죠. 유레터가 있습니다. 근데 유레터는 너무 가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유레터는 가늘기 때문에 하이드로 유레터 되면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혈관인데 신장에 요 볼 때 우리가 단축상을 볼 때는 뭐를 보려고 하냐면 요 부분 하일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일룸. 그래서 우리가 단축상을 볼 때는 환자를 여기에서 프루브를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면서 하일룸에서 보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가 스캐닝 같이 나중에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은 우리가 신장의 혈관은 동맥이 중요한데 리널 아트리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갈라집니다. 키드니 들어가기 전에 갈라집니다. 키드니 들어가기 전에 라이트 리널 아트리가 세그멘탈 아트리로 갈라지죠. 안에서 갈라져, 바깥에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갈라져가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버팅 칼럼을 통과하죠. 버팅 칼럼을 통과할 때는 로발 아트리가 됩니다. 로발 아트리 또는 뭐 인터로발 아트리를 가기도 하고 로발 아트리 갑니다. 인터라는 말은 보통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로발 아트리가 되고 여기 갈라져가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이 아큐이트 아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인트라 로발 아트리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냐면 키드니에 여기 하나가 반이 구조가 되거든요. 로브가 되죠. 그렇게 각 로브 사이에 들어가는 아트리에서 인터로발 아트리. 그 다음에 아큐이트는 여러 화살처럼 화살처럼 얘가 아큐이트 공상혈. 그 사이에 이제 인트라로발 아트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라 도플라를 띄울 때 도플라 띄가 헬리오의 벨로시티를 재을 때는 주로 요구에 로발 아트리 헬리오 파인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드니의 장축상, 단축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축상을 볼 때는 이렇게 프룹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측, 외측으로 돌리고 틸팅을 봐야죠. 요거는 단축상을 볼 때는 밑으로 가고 위로 가면서 우리가 초음파를 스캔합니다. 그 다음에 GB하고 프로스테이트인데요. GB 프로스테이트. GB랍니다. 방광하고 전립선입니다. 방광하고 전립선. 노령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전립선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에서 노령에서 헤마추리아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프로스테이트나 유리널 브레드에 튜머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방광 전립선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변을 필링을 시켜야죠. 방광이 소변이 꽉 안 차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 소변을 찬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잘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광 전립선에서 소변을 이렇게 차면 방광백이 이렇게 보입니다. 방광백. 요 우쪽은 이제 방광의 저부죠. 푼도스가 되고 요 밑쪽에 방광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트라이곤 에레라 해가 방광백이 좀 두껍습니다. 여기에 유레타가 이쪽에 양쪽 부위에 있죠. 소변을 이렇게 들어오는 유린 플로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유린 플로어. 칼라 도플할 때는 유레타에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소변이 보입니다. 칼라로 보입니다. 이거는 혈류가 아니고 소변이 나가는 것이 칼라에서 보이죠. 칼라. 이거는 모션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 아티팩트죠. 모션 아티팩트. 유린 플로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쪽에 스톤이 박혀 있을 때는 스톤이 보일 때는 고에코고 섀도를 동반하면 스톤을 알 수가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그게 안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칼라 도플러를 띄어보면 여기에 혈류가 이렇게 스톤 주위에 혈류가 여러 가지 컬러로 보입니다. 빨간색 아이가 빨간색, 파란색 섞기가 보이는데 요거는 트윙클링 아티피라고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반짝반짝 효과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트윙클링.
그래서 트윙클링 아티팩트라 하는 것은 초음파가 이 러프한 서페이스, 그렇게 우리 집이 스톤 벤치로 표면이 스무스한 데는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안 생깁니다. 표면이 결석이 이렇게 러프한 서페이스에서 초음파 빔이 부딪힐 때는 이 초음파 빔이 옆으로 앰플리튜드 체인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러에서 요리 헬류가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는 헬류가 나. 이걸 트윙클링이에요.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무슨 뜻이냐면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석회화 물질에서 러프한 서페이스를 가진 표면이 스무스한 데는 안 생깁니다. 러프한 서페이스에 부딪힐 때 이 앰플리튜드의 체인지가 일어나서 칼라 상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죠. 우리가 스톤에서 섀도우가 안 생길 때, 작은 스톤일 때 이게 스톤이냐 안 스톤이냐 감별에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오면 스톤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스테이트죠. 프로스테이트는 유리너리 브레드 쪽에 이렇게 유리너리 브레드가 있으면 여기에 세미나르 베시클이 있습니다. 세미나르 베시클이 있고 거기에 이제 프로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스테이트를 보면 여기에 요 중간에 유레스라가 있고 유레스라 여기 세미나르 베시클이 되고 요걸 트랜지셔널 존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셔널 존. 여기에 BPH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TZ. 그 다음에 이쪽이 센츄럴 존입니다. 요것도 센츄럴 존. 센츄럴 존. 그 다음에 요 뒤쪽 여기 칼시피케이션 같은 거 많이 생깁니다. 석회화가 많이. 그 다음에 여기를 페리페럴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스테이트에서 트랜지셔널 존은 BPH가 많이 생기고 페리페럴 존은 프로스트 캔서가 많이 생기는 거죠. 프로스트 캔서. 그래서 요거는 횡단상이고 종단상을 보면 나중에 또 그걸 하겠지만 유리너리 브레드에서 유레스라가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고 이렇게 되죠. 이쪽이 트랜지셔널 존이고 이쪽은 페리페럴 존이고 요거는 세미나르 베시클입니다. 세미나르 베시클. 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트랜지셔널 존, 페리페럴 존, 세미나르 베시클이 됩니다. 그래서 BPH를 우리가 프로스테이트 볼륨을 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플러스 볼륨을 제일 정확하게 재는 것은 트랜스렉탈로 해야 제일 정확한데 우리는 뭐 트랜스렉탈을 안 하니까 트랜스 압도멘을 할 때는 요 다이미터를 재고 요 다이미터를 재고 여기에서는 어느 다이미터를 재는데 요즘은 요 다이미터를 잽니다. 요 다이미터 3개를 곱해가지고 곱하기 2가 20 이상 되면 프로스테이트가 커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볼륨이 아니고 러프한 볼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볼 때 이 트랜지셔널 존이 커져 있으면 BPH를 생각하고 페리페럴 존에 메스가 있어가 그게 벌진하면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 정도만 하면 비뇨기과 보내주면 나머지는 비뇨기과 할 문제죠.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보면 요새는 BPH 환자가 많고 또 이 뭡니까 브레드 튜머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그 다음에 키드니에 리날 셀시나 또는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나 이런 환자들도 제법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뇨기과에 환자를 많이 보내줍니다. 또 이제 우리 임상적 가장 많은 게 스톤이죠. 갑자기 콜리페인 오면 환자들이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스톤이니까 그부터 감별해야죠. 스톤이 생기면 이제 제일 중요한 속에는 이 뭡니까?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신우가 확장이 되죠. 신우가 얇은 조그만한 구경인데 거기 소면이 많이 치면 중심에코 복합자 안에 무에코 연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유레트랄 스톤이나 여기서 옵스트럭션을 하이드로네 프로시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중심 에코 복합체 안에 저에코, 무에코 부분이 있는데 감별해야 질 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의 감별점은 다시 한번 어떤 것이면 DDX죠. 첫째는 하이드로네프 DDX는 우리가 요거죠. 아까 말씀드린 방신후 낭종. 안에 림포틱 닥트가 딜라테이션 됐거나 낭종. 또는 여기에 신우 주위에 심플 시스터가 겹쳐지면 마치 안에 시스터. 그 다음에 버틴 칼럼 뷰. 버틴 칼럼이 커지면 마치 버틴 주 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장 내 중심 에코 복합체 내에 혈관이 확장되었어요. 혈관이 확장돼서 그렇죠. 혈관 확장. 그 다음에 중심 에코 복합체 내에 그 폐시 증가되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이런 것도 이제 마치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이죠. 또 하나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이 신우의 종양이 생깁니다. 신우 종양이 생기면 종양이 저에코로 보이니까 마치 이 중심에코 복합체 안에 무에코 부분을 보니까 그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초음파로 보면서 감별 진단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스톤이 막혔을 때 이 금방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오지 않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우가 유레트라 탁 막히고 난데 환자가 아파가 왔는데 하이드로네프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막혀가지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나타나 타임 레그가 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오면 진단이 안 되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펜디사이티스도 적당한 시간에 와줘야 되는 거죠. 초기에 오면 아펜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조금 앞에가 익으면 누구나 다 앞에를 진단하죠. 근데 환자로 봐서는 이해를 못하죠. 내가 처음 병원에 갔는데는 그냥 위염이라 했는데 장염했는데 그 호우에 갔더니 아펜디사이티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앞에도 진단 못 했다고 욕을 하는데 참 난감하죠. 사람의 병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임 자꾸 변동되니까요. 우리 병원 앞에 카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카센터 사장보고 가끔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고장 나면 그거 놔두소 그거 자기 편한 시간에 놔두면 고치면 되잖아요. 오늘 뭐라 내일 뭐라 진단이 틀릴 게 없잖아요. 똑같은 진단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아침에 볼 때 진단하고 저녁에 볼 때하고 진단 완전히 틀리지잖아요. 그러고 우리는 아픈 사람 바로 봐줘야 되는데 카센터 주인은 자기 시간에 맞춰가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영상의학 수업이 약간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상의학 나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내가 종병이 근무하는데 내가 토요일에 무슨 일로 빠지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영상의학생 토요일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아침에 밤샘에 가 인사해야 됩니다. 판독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이머전시 아니면 좀 미라가 할 수도 있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아무데나 판독할 수 있지만 이 일 자체는 어차피 줄어들지 않고 다 해야 된다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거 있습니다. 나무 떡이 다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가보면 다 그 나름대로 예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번 동산병원에 대구 계민 동산병원에 백리과에 한 2달은 백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백리과에 선생님 제 레지던트 선생님 중에서 이제 여선생님인데 백리과 레지던트 백리하고 신랑은 이제 뭐 했냐면 그 외과에 근무했는 거래요. 부부간인 의사인데 시어머니는 늘 이래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은 고생이 많고 우리 며느리는 되게 편하게 지낸다 이래서
시골에 다 그래요. 그러나 살도 없어요. 자기 아들 힘들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저 아들들만 보고 편하게 있다 지금 한여름이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볼일 보러 이제 백리가에 갔는 거래. 그때 여름이 이제 더울 때죠. 그래 딱 갔더니 백리가에 문이 열려 있는 거래. 그래서 그냥 패스가 들어가 계속 들어갔더니 어디를 들어갔냐면 그 뭐예요. 고기 자르는데 수술하고 고기 다 오잖네. 그 백리 스페셜 그거 전부 다 도마에 올려가 다 잘라가 그걸 이제 엠베딩 요래 해가지고 그 포르말린이 예의되잖네. 그 하려면 이제 앞에 그 뭡니까 그 고깃집에 쓰는 앞치마 큰 앞치마 메고 마스크 하고 이렇게 포르말린 냄새 얼마나 독합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일반 사람 포르말린 냄새 맡으면 독하지요. 거기서 와 여름에 그거는 또 고수 막 고기 막 자르고 육수간에 고기 자르고 있거든. 그래 이래 며느리 하는 거 보니까 며느리 하는 일도 만만치 않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며느리 올 때 아가 너 일도 만만치 않구나. 혈한 줄 알았죠. 아 그렇죠. 그 시어머니는 다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조금 이해를 했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백리가에 그것도 제일 재밌었는 게 좀 옛날에는 백리는 판독을 보면 다 진단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더라고요. 모임이 뭐냐면 대구 경북 쪽에 이제 백리 선생님 파트별로 모여가지고 그걸 하는 거래. 슬라이드 보면서 이제 진단이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표를 대법원에 와야 소수 판결, 다수 판결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진단은 3대2도 있고 4대1도 있고 이런데 반드시 홀수로 짝수로만 곤란해요. 2대2 되면 안 되잖아요. 3대2 되든지 4대1 되든지 5대1 되면 뭐 전원일치인데 그거는 전원일치가 한번 말라고 부르겠습니까? 다 3대2지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백리는 슬라이드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도 않구나. 그 내가 물어봤어요. 백리 중에서 제일 판독이 어려운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그렇게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퀴즈. 백리 그러니까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판독이 어려운 넘버원은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장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판독이 스킨이랍니다. 피부가 심각하고 굉장히 어렵답니다. 스킨 진단이 어렵대요. 나는 낸 줄 알았거든요. 브레인인 줄 알았더니 피부 질환이 진단이. 그 다음에 넘버2로 어려운 게 무슨 질환이겠습니까? 넘버2 스킨 질환이 진단. 넘버2로 뭐겠습니까? 잘 기억했네요. 림포마입니다. 림포마 분류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림포마도 분류가 맨날 바뀝니다. 그거 책 나올 때마다 바뀝니다. 림포마 분류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림포마 분류가 중요한 게 케모세라피를 어떻게 하고 그게 틀리니까 림포마는 정말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그 오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림파틱 그쪽은 림파티슈는 진단이 어렵대요. 나는 제일 어려운 게 브레인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스킨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넘버2가 림파틱 시스템이래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리가에 그 다 2달 가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고 사이로이드도 배웠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가 사이로이드 FNA 하는 보고 이제 백리를 배웠는데 배우니까 나로 봐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내과의 교육 과정을 판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내과 1년간 제너럴 돌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영상의학과 파견되기 전에 병리과를 한 2달 정도 병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한 2달 정도 돌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걸 아니까 훨씬 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매실 보니까 조물다 만져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배웠는 거 하고 그것도 수술할 때는 보긴 벗잖네. 그거 하고 진짜 스페시먼을 만져보는 거하고는 촉감이 또 틀리더라. 그래서 백미가 중요하고 그걸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초음파가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나오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리하고 쌤들이 그걸 코릴레이션이 잘 안 되거든. 백리 쌤은 임상을 모르고 임상하시는 분은 백리를 모르고 영상하시는 분은 또 모를 것 같지만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이제 대구에 옛날에 유명하신 서수지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영상이었습니다. 이분이 백리를 공부를 무척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해부학 백리 선생님 수준만큼 그걸 아시는 거래. 그래서 컴프러스 할 때 백리 슬라이드 나오면 자기가 다 해설해.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래가 CT는 어떻게 나오고 MRI는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병리가 바삭하니까 영상을 보시면 완전히 영상을 보시면 병리가 머릿속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가가 되셨거든요. 대가. 그 남이 범접을 맞아. 병리를 이야기해 보면 상대를 기를 죽여 부른다. 기를 죽여.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CT는 어떻게 나오고 MRI T1은 어떻고 T2는 어떻고 뭐 인핸서 사진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그건 다 병리에서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보면 상대가 주눅이 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백리를 잘 알면 초음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10분.